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6월 28일 방송입니다. 최근에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주목받지 못한 아젠다가 있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G7 국가는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고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주요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G7 국가들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G7 국가들은 앞으로 양자과학에 대한 더 많은 공공자본 그리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특히 약물 개발과 재료과학 같은 분야에 양자 기술이 더더욱 적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양자 산업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금씩 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력과 노하우 자체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이고 그만큼 기술적으로 혜자를 갖는 분야인 만큼 현재 기준으로 양자 기술의 선두권을 유지하는 국가나 기업은 추후에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이온큐의 올해부터 2028년까지 주가에 대한 예측 자료가 있어서 간략히 얘기를 좀 하면요. 예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에 아이온큐의 주가는 추세 예측에 따라서 63.93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고요. 올해는 양자 기술 일부 시연을 통해서 양자 우위와 양자 이점을 증명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와 주요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에서 제약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 컴퓨팅이 활용되고 검증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양자 기술을 세상에 이해시키고 더 널리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요. 2026년의 경우에는 보다 상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로 전환될 것을 예측했고 조금씩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나 화학, 재료, 제약 산업에서 점점 양자 솔루션 채택을 늘리면서 아이온큐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주요 기관이나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양자 컴퓨터는 주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양자 우위와 이점이 확실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양자 기술이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채택될 것으로 이 자료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부터 아이온큐의 수익과 시장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주가의 경우에는 아이온큐 기업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주가의 예측은 현 시점에서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방향성이고요.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양자 시대의 개막 시점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아이온큐 실적을 같이 보시면요. 미래의 장밋빛 전망과 비교했을 때 현실은 조금 초라한데요. 최근 아이온큐 실적을 보면 1분기에 75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더 향상된 실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인수합병으로 회사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용의 증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의 인수합병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재무적으로는 2025년 1분기를 약 7억 달러 현금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M&A에 대한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사업 초기다 보니 지출이 많고 여전히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도 적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2025년 주당 손실에 대한 잭스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아이온큐가 아직 드라마틱한 실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주가에 대해서는 주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매출에 대한 잭스 컨센서스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97.3%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고 손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대로 간다면 1분기 실적이 미흡했던 아이온큐의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매출 추정치를 대략 1,723만 달러로 예측했고요. 3분기에는 이보다 많은 2,508만 달러의 매출을 추정하고 있어서 추정치와 오차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매출의 방향성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추정치대로라면 올해 연간 총 매출도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 당자 비율은 12.67을 기록했고 유동 비율은 13.17, 부채 대 자본 비율은 0.02, 최근 월간 베타는 2.59로 나와 있고 내부자는 회사 주식의 약 3.68%를 소유하고 있고 기관은 회사 지분의 38%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다른 양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양한 파트너십과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 양자 네트워킹 회사 큐비텍 인수를 완료했고 양자 키 분배 시스템, 양자 난수 생성기, 단일 광자 검출기 기술 확보를 위해서 IDQ 지분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하면서 우주 기반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에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양자 메모리 전문가들이 설립한 보스턴 기반의 스타트업 라이싱크 인수를 완료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인수합병한 회사들을 키워드로 조금 정리해 보면 중계, 우주, 포토닉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는 차세대 기술 방향을 전 지구적인 우주 기반의 양자 포토닉 기술 서비스라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물류 최적화, 공급망 솔루션 등의 양자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아인라이드와 최근 협력하기도 했죠. 운영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협력으로 평가가 되고요. 지난해 에어버스와의 협력, 그리고 예측 유지 보수 분야 톰슨 기계와의 협력에 이은 아이온큐 양자 기술 일반 산업 분야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온큐는 한국과도 인연이 많은 회사인데요. 한국의 SK텔레콤과 협력하고 있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 인텔리안 테크놀로지, 부산광역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에도 참석했는데요. 한국 양자 교육과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의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행사에서 최근 인수한 회사들의 기술,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 비전, 그리고 로드맵을 공개했고 최근에 인수한 IDQ 양자 안전 에코시스템인 IDQ 솔테리스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보면요. 우선 양자 시스템 개발업체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10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는 설립된 지 6년 된 회사고요. 최근에 연구 실적이 좋고 양자 성능에 대한 세계적인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투자 실적도 좋아서 최근 5,3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실적도 있는 회사인데요. 아이온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2030년까지 200만 개의 큐비트와 8만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갖춘 완전한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실현하는데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연구 실적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술적 관점의 전략적 인수합병 소식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아이온큐는 제약 분야에서도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엔비디아, 아마존과 같이 진행했던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아마존은 아마존 브라켓과 아마존 패러럴 클러스터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아이온큐는 포르테 양자 처리 장치 QPU, 그리고 엔비디아는 쿠다큐 플랫폼을 제공했는데요.
계산 집약적인 분자 모델링 작업을 아이온큐 양자 하드웨어 오프로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병렬 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면서 하이브리드 계산 방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술들이 효율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어찌되었건 기술의 정확도는 유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될 실험을 며칠로 줄여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발표 내용인데요. 의약품 합성에 사용되는 화학 반응의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시연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전 대비해서 약 20배 정도 더 빠른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보통은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이고 비용도 수십억 달러가 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자 기술을 적용한 약물 개발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연구 단계에서의 속도와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소식이었고요. 고정밀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적은 리소스로 잠재적인 약물 후보를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제약 분야 양자 기술 적용과 발전에 전략적이면서 상업적인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아이온큐는 독일에 본사를 둔 키프 퀀텀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단백질의 접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도 하는데요. 아이온큐 포르테 시스템과 키프 퀀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12개 아미노산 3D 접힘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결과는 생물학 분야나 약물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분야 연구에 양자 컴퓨터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준 소식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제약과 화학 분야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의학 분야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양자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적적인 혁신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양자 기술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협력해서 전력망 운영 문제를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최적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발전기를 얼마나 많이 어떻게 생산해야 효율적인지를 최적화하는 것이 기존 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온큐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복잡한 전력망 운영 단위 투입 문제를 높은 효율성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아주 적은 샘플링 조합으로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 평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양자 변형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최적화된 발전기의 구성을 식별해내고 전력 출력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역시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의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전력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고요. 이 결과로 봤을 때 현재의 발전 시스템에서도 양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아이온큐 협업 소식을 보면 제약이나 화학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기존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양자 산업의 확장은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한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올 상반기에 어려웠던 미국 증시를 잘 버텨온 만큼 올 여름의 구간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